이건 절대 열어보면 안 돼요. 세입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렸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문은 열렸고 안에서 나온 것은 민준의 손이 멈췄어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불던 저녁이었어요. 강민주는 새로 계약한 건물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30대 초반의 그는 이제 막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한 신입이었죠. 이 건물 꼭 계약해야 하나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건물주 박재훈 회장은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자네만 믿네. 다른 중개인들은 다 거절했어. 왜 거절했을까요? 민주는 건물 앞에 섰습니다. 5층짜리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외관은 멀쩡했습니다. 위치도 나쁘지 않았죠. 이상한데.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1층 상가는 텅 비어 있었고 창문마다 커튼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민준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쾌한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건물 특유의 냄새였죠. 계단을 올라가는데 2층에서 문이 열렸어요. 새로 오신 중개인분이시죠? 30대 여성이었습니다. 201호 세입자 이수진이었어요. 아, 네. 강민준입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는 복도를 둘러보고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5층은 절대 올라가지 마세요. 네. 특히 501호는요. 민주는 어리둥절했어요. 왜요? 거기 무슨 문제라도. 제발요. 모르는 게 약이에요. 수진은 그 말만 남기고 급히 문을 닫았어요. 민주는 계단을 올려다봤습니다. 5층으로 가는 계단은 유난히 어두웠어요. 3층에는 노부부가 살았어요. 민준이 인사하자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젊은이, 여기 오래 있지 마. 다른 건물 알아보게. 무슨 말씀이신지. 5층 말일세. 그곳엔 할머니가 남편의 말을 막았어요. 여보, 그만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지만 할아버지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4층은 젊은 남자 혼자 살았어요.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안에서 컴퓨터 타자치는 소리만 들렸죠. 민주는 5층을 올려다봤어요. 모두가 그곳을 피했습니다. 왜일까요? 계단을 올라갔어요. 5층 복도는 다른 층과 달랐습니다. 조명이 어두웠고 공기가 무거웠어요. 501호. 문패도 없었습니다. 그저 숫자만 희미하게 적혀 있었죠. 민준이 노크했어요. 똑똑똑. 대답이 없었습니다. 열쇠를 꺼냈어요. 건물주가 준 마스터키였죠. 들어가 봐야겠어. 열쇠를 넣었습니다. 찰칵. 문이 열렸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안 돼요. 뒤에서 수진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문 열면 안 된다니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문은 열렸어요. 안은 어두웠어요. 커튼이 쳐져 있었죠. 민준이 전등 스위치를 찾았습니다. 찰칵. 불이 켜졌어요. 민준의 숨이 멎었습니다. 방 안가득 사진이었어요. 벽에, 천장에, 바닥에까지 수백 장의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모든 사진 속 인물의 얼굴이 지워져 있었어요. 까맣게 칠해진 얼굴들.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것 같았습니다. 여기가.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하은 씨가 살던 곳이에요. 김하은? 6개월 전에 실종됐어요. 민주는 방을 둘러봤어요. 책상 위에 노트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펼쳐진 채로요. 다가가서 봤어요.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나를 보고 있다. 매일 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거울 속에 누군가 있다. 얼굴을 보면 안 된다. 같은 문장이 수십 번 반복되어 있었어요. 하은 씨가 이상해지셨어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밝고 친절한 분이셨죠. 그런데 이사 온 지 한 달쯤 됐을 때부터 뭐가 달라졌나요? 밤마다 비명을 질렀어요. 누가 자기를 쫓아온다고요. 민준의 등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자기 얼굴을 찍었죠. 왜요? 확인하려고요. 자기가 자기인지.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모든 사진의 얼굴을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사라졌죠. 민주는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공원에서, 카페에서, 이 방에서 일상적인 순간들이었어요. 하지만 얼굴만 검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경찰은요? 찾지 못했어요. CCTV에도 안 잡혔대요. 그날 밤 이후로 완전히. 그때였어요. 삐걱. 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천장이었어요. 민준과 수진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어요. 5층이 최고층 아닌가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맞아요. 위는 옥상이에요. 그럼 저 소리는? 다시 소리가 났어요. 삐걱, 삐걱. 누군가 걷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민준의 팔을 붙잡았어요. 가요. 빨리요. 두 사람은 급히 방을 나왔어요.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3층에서 멈췄어요. 숨을 고르며 수진이 말했습니다. 건물주님이 안 말씀하셨어요? 이 건물에 대해서? 아니요. 그냥 세입자들이 예민하다고만. 예민한 게 아니에요. 수진이 민준을 똑바로 봤어요. 이 건물은 지어질 때부터 이상했어요. 15년 전에요.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원래 이 자리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모르는데요. 오래된 병원이었어요. 정신병원. 민준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 병원에서 화재가 났어요. 밤에요. 환자 12명이 못 빠져나왔죠. 설마 그 자리에 이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주가 싸게 땅을 샀거든요. 수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후로 5층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들 이상해졌어요. 하은 씨가 네 번째예요. 네 번째요? 처음엔 대학생이었어요. 한 달 만에 정신병원에 입원했죠. 두 번째는 신혼부부. 남편이 아내를 해치려 했어요. 세 번째는 수진이 말을 멈췄어요. 세 번째는요? 스스로. 옥상에서.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민주는 사무실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건물주에게 전화했어요. 회장님, 이 건물 역사에 대해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자네도 그 소리 들었나? 박 회장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사실이에요. 그 병원 이야기가. 그래, 내가 잘못했네. 욕심이었어. 501호는 왜 안 치우셨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못 들어가네. 네. 문이 안 열려. 자네가 연계 6개월 만일세. 민준의 손이 떨렸어요. 그럼 제가 연계. 아무도 못 열었던 문이야. 하은 씨가 사라진 후로. 전화를 끊고 민준은 생각에 잠겼어요. 왜 오늘 열렸을까요? 왜 하필 자신이 갔을 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잡음만 들렸어요. 쉭, 쉭. 그런데 잡음 사이로 뭔가 들렸습니다. 살려줘. 여자 목소리였어요. 누구세요? 501호. 들어오면. 안 돼. 목소리가 끊겼어요. 민주는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다시 걸어봤어요. 고객님의 전화는 없는 번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다시 그 건물로 갔어요. 혼자서요. 왜 갔을까요?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그냥 가야 할 것 같았어요. 5층에 올라갔습니다. 501호 문 앞에 섰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어제 분명 잠갔는데. 민준이 문을 밀었어요. 방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사진들이 움직인 것 같았어요. 위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 노트, 새 글이 쓰여 있었어요. 왜 왔어요? 민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나가요. 빨리. 당신도 갇힐 거예요. 글씨가 떨려 있었습니다. 방금 쓴 것처럼 잉크가 번지고 있었어요. 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삐걱. 민준이 돌아봤어요. 문이 저절로 닫히고 있었습니다. 안 돼. 달려가 문을 붙잡았어요. 하지만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손잡이를 돌렸어요. 안 열렸습니다. 이럴 수가. 그때 거울이 눈에 들어왔어요. 방 한쪽 벽에 큰 거울이 있었습니다. 민준이 다가갔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비쳤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웃고 있었어요. 민주는 웃지 않았는데 거울 속 자신의 입이 움직였습니다. 환영해요.
민준이 뒤로 물러섰어요. 거울 속에서 손이 나왔습니다. 진짜로 유리를 뚫고 손이 나왔어요. 안 돼.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렸어요. 빨리. 수진이었어요. 그녀가 민준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로 뛰쳐나왔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괜찮아요? 수진이 물었어요. 민준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거울에서 손이 봤어요? 수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하은 씨도 그렇게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본 날. 대체 여기서 뭐가 내려가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수진의 방에서 민준은 차를 마셨어요. 손이 떨려 컵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알아낸 게 있어요. 수진이 노트북을 켰어요. 이 건물 역사를 조사했거든요. 화면에 오래된 기사가 떴습니다. 청담 정신병원 화재, 12명 사망, 15년 전 기사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수진이 다른 기사를 열었어요. 생존자 증언 누군가 문을 잠갔다. 민준이 기사를 읽었습니다. 생존자의 증언이었어요. 불이 났을 때 5층 입원실 문들이 모두 잠겨 있었대요. 안에서요? 아니요. 밖에서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누군가 일부러 문을 잠근 거예요. 환자들이 못 나가게. 왜요? 보험금이었대요. 병원이 부도 직전이었거든요. 민주는 소름이 돋았어요. 원장이 불을 지른 거예요? 증거는 없었어요. 원장도 그날 죽었거든요. 5층에서 수진이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이 사람이 원장이에요. 이름은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박재훈. 네. 지금 건물주랑 이름이 같죠? 아들이에요.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싸게 땅을 산 거군요.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묻으려 한 거예요. 건물을 지어서. 하지만 5층은 죽은 사람들이 용서하지 않았어요. 수진이 창밖을 봤어요. 특히 501호. 거기가 제일 많은 사람이 죽은 곳이래요. 민주는 생각했어요. 김하은은 어디로 간 걸까요? 다른 세 사람은요? 실종된 사람들.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다들 501호에 들어갔었나요? 네. 그리고 안 나왔어요. 그날 밤 민준은 잠들 수 없었어요. 거울 속 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또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지 않으려 했지만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여보세요? 잡음이 들렸어요. 그리고 여러 목소리가 겹쳐서 들렸습니다. 나와줘. 문을 열어줘. 여기서 나가고 싶어. 민준이 핸드폰을 던졌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핸드폰에서가 아니에요. 방 안에서. 누구세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침대 밑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긁는 소리였어요. 드르륵, 드르륵. 민준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밑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그때 거울을 봤어요. 옷장 거울이었습니다. 거울 속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민준 뒤에. 민준이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여전히 누군가 서 있었어요. 여자였습니다. 긴 머리를 하고 하얀 옷을 입고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머리카락이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손을 들었어요. 민준을 가리키며 입이 움직였습니다. 501호로 와요. 민준은 비명을 지를 수 없었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한 걸음 가까이 왔어요. 거울 안에서 당신이 열어줘야 해요. 민준이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떴을 때 거울은 비어 있었어요. 아침이 됐습니다. 민준은 결심했어요. 끝내야 했습니다. 박재훈 회장에게 전화했어요. 회장님, 만나야겠습니다. 무슨 일인가? 501호 말입니다. 진실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그곳에 가지 말게. 왜요? 자네까지 잃고 싶지 않아.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미 4명이나. 그들은 어디 있습니까? 모르네. 정말 모른다고. 회장님도 들어가 보셨습니까? 한 번, 딱 한 번. 회장이 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울을 봤네.
그 안에 아버지가 있었어. 민준의 심장이 뛰었어요. 살려달라고 했어. 자신을 꺼내달라고. 그래서요? 도망쳤지. 겁쟁이처럼. 회장이 흐느꼈습니다. 자네도 가지 말게. 그곳은 돌아올 수 없는 곳이야. 전화가 끊겼어요. 민주는 그 건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층에 올라갔어요.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501호 문 앞. 문은 활짝 열려 있었어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민준이 한 발짝 들어섰습니다. 사진들이 모두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거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하은 씨, 김하은이었어요. 6개월 전 실종된 그녀. 왔군요. 그녀가 돌아봤어요. 얼굴이 없었습니다. 사진처럼 검게 지워져 있었어요. 우리를 꺼내줘요. 민준이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문이 닫혔습니다. 거울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서 손들이 나왔습니다. 수십 개의 손들, 모두 민준을 향해. 안 돼. 민준이 문을 두드렸어요. 살려줘. 다음 날 수진이 5층에 올라왔어요. 501호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봤어요. 민준이 없었습니다. 대신 벽에 새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민준의 사진. 얼굴이 검게 지워진 채로 노트에 새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5번째. 수진은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그 건물을 다시는 올려다보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